권도형, 이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호명, 좋은 이름을 떨쳐서가 아니라 악명, 나쁜 이름을 떨쳐서 유명한 사람이죠. 건국 이래 한국에서 가장 큰 액수의 사기를 친 사람,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피해액이 무려 58조, 60조 안팎이니까 우리나라 한 2천여 개 되는 회사, 지금 상장 회사 중에 4등 좀 밑에입니다. 5등이 지금 현대자동차인데 42조잖아요. 그보다 훨씬 많은 액수, 58조, 무려 60조 안팎의 피해를 입힌 무엇으로? 가상화폐로. 요즘 뭐 코인이다 뭐다 가상화폐 요란하죠. 가상화폐, 그 유명한 테라 루나. 그런데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까? 대원외고 나왔잖아요. 저도 서울 이렇게 한 번씩 견문 갈 때 산 밑에 있더라고요. 대원외고를 나왔죠. 그거 미국에서 유학했죠. 스탠포드. 그런데 그가 싱가포르에다 여기 그 사기를 친 다음에 사건을 일으킨 다음에 피난해 가다가 저 중동에 있는 몬테네그로라는 데서 잡혔죠. 2023년이던가요? 그런데 무려 1년 9개월 동안 미국에서 송환하라, 우리나라에서 송환하라, 미국이 빨리 알렸다, 한국이 빨리 알렸다 해가지고 이렇게 법적 대응을 했죠. 그 몬테네그로 법원에서 뭐 한국으로 간다 또는 미국으로 간다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 그렇게 거액을 써가면서 미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한국으로 올라올까요? 애국심이 있어서? 부모, 친척들이 보고 싶어서? 아닙니다. 한국에서 이런 그 거액의 피해를 입혔는데도 사기죄로 고발해가지고 최대로 한다면은 법정 최고의 우리나라에서는 조직범죄라 하더라도 13년. 그래서 이것저것 가중한다 하더라도 최대 한국에선 40년. 한국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최대하면 130년. 자, 한국보다 미국에 가면 3배 이상, 미국에서는 또 이렇게 그 형벌 규정도 센 뿐더러 법을 또 따로따로 이렇게 범죄를 규정해 가지고 처벌하는 그 방식이 달라서 미국으로 하면 이렇게. 근데 미국에서 어떤 그 보험회사 보험 사기를 친 사람은 뭐 800 몇 년인가를 받은 사람도 있고 150년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무섭게 처벌하니까 원도형이 한국으로 오려고 한 거예요.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애국심이 강렬해서도 아니라고요. 한국을 우습게 봐서 그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는 사기천국, 사기공화국 그렇게 부르죠. 예, 금방 전에 나온 신문 이야기입니다. 감옥 가도 남는 장사, 사기천국 대한민국, 사기공화국 대한민국. 이거 매일경제 이야기네요. 매일경제의 2월 6일 따끈따끈한 소식이잖아요. 이렇게 한국은 사기천국, 사기자가 살기 그렇게 좋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 나가서 잡혀도 한국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남는 장사냐? 감옥 가서 몇 년 살다 오면은 몇십억 사기를 쳐도 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기 방법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인터넷 발달돼 있지, 전화로 또는 그 대면으로 방법이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나라가 인터넷 쪽 이런 쪽에서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사기자가 많다 보니까, 사기 범죄가 많다 보니까 그 사기 범죄가 희색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이렇게 처벌도 약한 데다가 그 수단, 사기를 치기 좋은 수단은 질벽에 깔려 있고, 그리고 사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를테면 감옥에 간다 하더라도 한 수 더 배워와요. 그들하고 이렇게 그 범죄의식이 희석되기 때문에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 안 잡혀요, 사실은. 우리나라 작년에 그러면 사기 사건이 얼마나 일어났냐 놀라지 마세요. 사기 사건이 무려
43만 건입니다. 작년. 이 43만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그 성인 인구가 약 4,400만 될까 말까 할 겁니다. 그러니까 100명 안팎에 한 명 정도는 사기 사건을 신고해가지고 그걸 처리하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신고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가지고 사기 신고 안 합니다. 또 저명한 사람들은 몇 억이 걸려도 몇 억 그냥 잃고 말지 내 얼굴에 먹칠하고 그리고 내가 운영하는 이 회사에 손해가 입힌다. 괜히 이 혹대려다가 사람 잡는다 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본다면 우리나라 100명에 한 명이라면 한 그 아파트 30층이면 두 라인 해가지고 그 중에는 사기 사건에 연루된 신고한 이런 사람이 하나 있을 정도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학생을 19세 이하를 제외하면은 성인 중에서는 100명에 한 명 정도는 사기 사건에 연루될 정도로 그것도 신고한 그럴 정도로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는 양적으로 어느 정도냐?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죠. 2배 반 정도 되죠. 1억 한 2,500, 1억 3천 안팎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인구 대비로 하면 인구 이를테면 10만 명당 이런 식으로 하면 일본보다 몇백倍납니다. 일본 뭐 친일파다, 지일파다, 극일파다 일본에 대해서 말이 많죠. 그리고 수교 60년 돼가지고 일본에 대한 평가 많죠. 이런 측면에서는 신뢰라는 측면에서는 금전 사건, 특히 사기 사건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본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조국 무슨 뭐 죽창 들고 죽창가 부르지 말고 좋은 것은 배워야 돼요. 일본한테.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회적 신뢰 자본이 없기 때문에 일본 작가가 썼잖아요. 트러스트, 신뢰. 신뢰라는 차원에서 우리나라는 저신뢰다. 저신뢰 한국이다. 일본 바로 옆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무슨 뭐 일본은 이기자 친일파를 몰아가지고 지금도 그냥 재미를 보는 이 정치인들이 있는데 사기 사건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금전거래 이런 데에서는 일본한테 배우고 또 배워야 돼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벌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범이 초범보다 8범, 9범이 더 많을 정도예요. 그럴 정도로 잡히기도 잘 안 하고 처벌도 미약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냐 300억 사기를 쳐도 양형 최고가 13년이에요. 13년. 근데 최고 때립니까? 변호사 쓰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 뭐 그냥 10년, 몇 년 살고 나오면 몇 억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조사한 것이 그 전에 한 번 있었는데 10년 살고 오면 10년 번다. 그러면 감옥 갈래? 감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돈의 힘은 센데 이 처벌은 약하니까 사기 사건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는 거예요? 입법부, 이 야당들, 뭐 여당들. 국회의원은 그렇게 많다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하는 일 보세요. 발목 잡기는 잘하고 지금 전국을 어찌 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그 뒤로부터 계속해서 발목을 잡았잖아요. 오죽하면 이제 그 뭐 그런저런 요인이 있어가지고 계엄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범죄 집단 비슷해서 그러는 건지 범죄인이 많아서 그러는지 전과자가 무슨 뭐 몇십 %네 그러잖아요. 이런 것을 처벌하는 입법은 안 해요. 딴 짓은 그렇게 잘하면서. 그리고 사법부 역시 마찬가지죠. 사법부 지금 헌법재판소를 봐도 참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이념재판 다 끝났는데 지금도 20대 때 마르크스를 신봉하면 이해하죠. 30, 40대 고민하면 이해하죠. 50대, 60대 돼가지고도 마르크스 그 사회주의에 경도되어 있는 그것도 재판. 판사 생활을 몇십 년 한 사람. 그런 문재인이 참 문제 있는 친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 임명하다 보니까 이게 뭐 어찌 보면 헌법재판소 불신한다는 사람이 절반 안팎 되잖아요. 그럴 정도면 그 판결 해봤자 누가 믿겠어요. 이렇게 사법부도, 입법부도, 사법부도, 행정부도 신뢰를 잃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사회 신뢰 자본, 그리고 어떤 거래를 하는 그 거래 바탕이 되는 신뢰 자본, 전세 사기에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 전세 사기 수백억, 수천억을 해도 이를테면 뭐 가중까지 한다 하더라도 뭐 15년 그런 정도?
근데 이제 양형 기준을 요새 뭐 한 17년으로 높였다고 하는데 이 사법부들도 뭐 어느 짓인지 모르겠어요. 사법부에도 참 문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법 신뢰라는 거 OECD에서 거의 최하위권이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안 믿기 때문에 지금 뭐 탄핵 문제니 입법 문제니 이 법조인들이 마지막 어찌 보면 신뢰 보루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말만 그러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를 믿으라가 아니라 믿도록 해야 할 텐데 그걸 못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사기공화국 수립에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바로 그 법조인들이에요. 국회의원 중에도 법조인이 그 직업 분류로 봐서는 가장 많잖아요. 이렇게 뭐 친일파 얼핏 하면 그 프레임 걸어가지고 욕하는 민주당 이 사기 범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신상필벌을 하기 위해서 무슨 입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딴 짓은 그렇게 쓸데없는 짓은 잘하면서 아무튼 관계 당국들이 이 사기 문제에 굉장히 미온적이다 보니까 사기공화국, 불신공화국이 된 거죠. 어찌 보면 사기꾼의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저도 이렇게 전주에서 살지만 그리고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가끔 뭐 다른 곳을 간다든가 이렇게 해보면 건물에 굉장히 이제 유치권이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유치원인가 했더니 유치권이에요. 유치원이 아니더라고요. 유치원은 사라지고 유치권은 막 폭증하더라고요. 왜? 되게 건물 짓다 그러는데 거기에는 사기 사건도 있는 거예요. 건물 짓는 거 하며 또는 인테리어 하는 거 하며 그 다음에 임대차 이런 문제에서 유치권 참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려운 문제예요. 아무튼 이 사기공학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모르는 곳에는 절대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안 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주식도 많이 하더라고요. 미국 주식 하는 데서 보면 그 같은 종목의 그 ETF도 있지만 그 2배짜리 막 3배짜리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굉장히 도박성이 있던데 그건 도박성이기도 하고 사기성이기도 해요. 내가 못 믿는 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그 이를테면 일확천금을 노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이 벗어난 이자를 준다. 지금 은행 이자가 이를테면 3%다. 그럼 6% 주겠다. 10% 주겠다. 투자만 하라. 이 건물에서 수익이 10%씩 나온다. 그런 건 거의 사기로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무슨 상품이든 부동산이든 그냥 상식에 이를테면 3배, 5배 사기꾼인 거예요. 금방 내일 주겠다. 그 대신 따따블로. 이런 것은 대부분 대면거래에서도 사기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나마 전화 인터넷으로 이유 없는 뭐 돈을 요구한다든가 이유 없이 전혀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투자처를 알려주겠다든가 당신에게만 줄 테니까 돈을 넣으라든가 이런 것들 말할 것도 없이 기관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한다든가 무슨 그 수수료라든가 무슨 그 뭐 이 과정을 거치니까 이런저런 돈을 요구하는 거 거의 다 협박도 마찬가지고 사기가 많은데 응하지 않아야 되는데 참 대한민국에서 어찌 보면 사기한다고 살아나가는 게 힘듭니다. 저도 뭐 아주 작은 사기이지만 광고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기당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참 사기꾼의 나라 이런 나라에서 신상필벌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다고 입법이나 사법도 제대로 되지 않는 나라에서 철저히 1차적으로는 자신이 사기를 안 당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또 중국처럼 중국은 손자병법의 나라 삼국지의 나라잖아요. 거기서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다수가 속고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중국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중국과 아주 밀접한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리고 지금 중국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왜 속냐 이거야. 속이는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 속는 사람이 이런 기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속은 사람이 속이는 사람보다도 오히려 속을 끓여야 하는 사기 당한 사람이 사기 친 사람보다도 오히려 움츠려져야 하는 그런 측면인데 그게 바로 중국 문화예요. 왜 속아? 속는 사람이 나쁘지. 속지 말아야지. 그게 기본적으로 손자병법이나 그 삼국지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전쟁은 속이는 거다. 그래서 삼국지에서 속지 말라.
속이기 가지고 이기는 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고다,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 하여간 이 정말 사기가 너무 많은 나라, 좀 듣기는 싫지만 사기천국, 사기공화국에서 사기당하지 않으려면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형제간에도 믿지 말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을 지불해야 된다. 전화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서 모르는 돈을 요구하는 거, 이유 없는 돈을 요구하는 거, 기관을 사칭해가지고 내 등을 치려고 하는 사람, 터무니없는 이자, 수익, 뭐 이런 것은 거의 다 사기다 생각하면 99%는 맞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저신뢰 사회에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